두세 달 가까이 계속 작업을 하면서 거의 한 15kg 정도 몸무게 빠진 것 같아요. 빠지고, 빠진 줄 몰랐죠. 거의 먹지도 않고 계속 작업을 했으니까. 먹는 거 빼고는 계속 작업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잠도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속 신발끈 묶는 것만 해도 거의 보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작업에만 매달리던 그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네.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가죠. 지금 오픈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앉으시죠. 1월에 있을 피겨 프로젝트 전시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이찬호 씨. 그 공간이 한 대기업에서 제안을 해온 것인데 국내에 피겨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찬호 씨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네네. 그래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유리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일러스트로 작업하신 네. 그런 작품이 같이 밑에 걸려서 이제 뭐라 그러죠? 모빌. 네, 모빌처럼. 모빌처럼 예쁠 것 네. 같아요. 모빌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처럼 이렇게 좀 이찬호 씨가 처음 피겨 일을 시작했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전시까지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네. 한국은 그야말로 피겨의 불모지와도 같았죠. 하지만 이찬호 씨가 세계적인 피겨 아티스트로서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에서도 피겨를 더 이상 장난감만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쿨레인 작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아트토이는 아마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옷의 날림이라든가 신발 슈즈의 끈이라든가 그 로고라든가 또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든가 이런 어떠한 그 디테일함. 근데 이 디테일함은 사실은 어느 나라도 사실 좀 따라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날 밤 이찬호 씨의 퇴근길을 쫓아 집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피겨 아티스트의 방 구경 좀 해볼까요? 역시나 눈에 띄는 건 갖가지 피겨들. 40 넘은 남자의 방이라고 하기엔 영화와 만화 속 피겨들이 한가득입니다. 한때 3D 애니메이션 일에 종사했던 이찬호 씨는 피겨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토이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부자책만 계속 보게 되면 오히려 좀 거기에 좀 갇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관련 책들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책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해부학 관련 책들 같은 것도 보면서 약간 실제 이제 인체 조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뼈나 근육들에 대한 라인 같은 거를 알게 되면 토이를 만들 때 이제 그 라인들을 기본으로 해서 단순화를 시키면 좀 더 약간 자연스러운 약간 라인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근육이나 뼈 같은 쪽에 약간 더 관심을 갖고 약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살피고 공부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 처음 피겨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겨를 가르치는 곳은 물론 이렇다 할 책 한 권 없었습니다. 어렵게 해외 피겨 작품들을 보며 연구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독학하길 3년. 마침내 그의 첫 작품이 탄생합니다. 신끈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때는 펀치라는 거 있는 걸 몰라가지고 이제 패브릭을 약간 본드로 부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드릴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다 엉망이 됐겠죠.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구멍 뚫는 거를. 근데 그런 툴 하나만 찾으면 해결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상 동안 그냥 고생을 한 거죠. 처음엔 스스로 대견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작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작품을 본 이들에게서 사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글로벌 기업에서 그에게 작품 의뢰를 요청해 온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한 거를 어떤 동양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놀랬고, 메일을 열었을 때 되게 놀랬고, 되게 막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해외는 약간 나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하고 친구처럼 약간 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간 진짜 꿈 같은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와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을 피규어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와 똑같되 개성까지 가미한 그의 피규어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탑니다. 하지만 고생 없는 낙이란 게 있겠습니까? 홀로 피규어를 깨우치고 척박한 시장을 개척해야 했던 그에게 지난 10년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밤을 되게 많이 샜어요. 거의 초반에는 계속 밤을 새고,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많이 막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고 그랬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약간 열등감 같은 거죠. 이제 어쨌든 시간이, 어쨌든 나는 뭐 출발 선상이 늦었고, 뭐 조용도 한 것도 아니고, 비전공자고, 이런 거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까 워크홀릭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뭐 작업실에서 일하고, 여기 와서도 일하고, 뭐 걸어 다닐 때도 그 디자인 같은 걸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피겨는 일부 마니아에 한정된 소수의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피겨를 가지고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엔 장난감을 만드는 대학 학과까지 신설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마니아만이 아닌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피겨를 비롯한 장난감도 이제 사회 경제의 성장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형으로 인해서 3D 프린팅 원형 작업으로 통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품화 작업을 위해서 매스 프로덕트를 목적으로 토이나 인형의 제작을 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서 디자인이 가미된 창조적인 직업으로 재조명되면서 피겨 제작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을 사면은 같이 그에 맞는 캐릭터 인형이나 아니면 시리즈로 그런 식으로 많이 마케팅을 하는 업체도 늘어났고, 또 유아 교구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아니면 영상 디자인 쪽이나 뭐 CF 쪽에도 엄청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더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가지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평소 때보다 이찬호 씨가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피겨 작업을 앞두고 자료 수집차 길을 나선 것인데, 그가 들른 곳은 뜻밖에도 비보이들의 춤 연습실입니다. 네, 이제 비보이 주제로 이제 피겨를 이번에 만들게 했는데요. 비보이 피겨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만 저 정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포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제 비보이들 약간 연습하는 것도 보고, 뭐 디스플레이 할 때 약간 손 위치라든가 각도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보기도 하고, 비보이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비보이 영상이야 인터넷에 셀 수 없지 많지만 이찬호 씨는 뭐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걸 고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